1학년 여러분, 같이쌤입니다. 두 번째, 오늘은 열평형 개념을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온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온도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죠. 그런데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할 때 열평형에 도달합니다. 열평형이 뭔지를 알아볼 거고요. 그럴 때 입자들의 움직임이나 배치를 알아볼 거예요.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잘 볼까요? 간단한 실험이 있는데 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일단은 뜨거운 물을 이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찬물을 뜨거운 물 밑으로 섞이지 않게 넣어서 두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를 측정해서 얘네들의 온도 변화를 알아볼 겁니다. 그래프로. 자, 이 그림이 뭐냐? 바로 여기 그림이죠. 여기 찬물, 뜨거운 물이 있고 알루미늄 속에는 찬물이 있어요. 그러면 뜨거운 물과 찬물이 알루미늄 컵에 의해서 섞이지는 않지만 이 뜨거운 찬물은 뜨거운 물하고 섞이지는 않지만 온도 변화가 찬물은 어떻게 되고 기존에 있는 뜨거운 물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찬물은 온도가 아주 낮은 0도 근처에서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떠한 온도를 만나니까 일정하게 변하지 않고, 자, 뜨거운 물은 온도가 점점 떨어지다가 찬물과 같아져서 그 다음부터는 일정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요 부분이 뭐라고요?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평형이 이루어졌다. 뭐가? 열이 평형이 이루어졌다. 열평형. 자, 뜨거운 물은 어떻게 될까요? 온도는 낮아지고 어떤 온도에서 일정함 요 온도가 바로 어떤 온도죠? 찬물은 온도가 높아지면서 어떤 온도에서 일정하게 된다. 열평형 온도라고 하죠. 그러면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는가? 나타난다. 일정한 구간에서는 찬물과 뜨거운 물의 온도가 같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입자의 운동을 나타냅니다. 그림으로. 자, 뜨거운 물의 입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걸로 상상해서 이러한 입자 세 개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움직임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찬물은 이렇게 입자의 세 개가 있고 한 개만 해서 천천히 움직이는 걸로 표현이 됐지만 이제 온도가 일정해졌을 때 요 열평형 상태일 때 어떻게 됐을까요? 입자는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둔해지겠죠. 그래서 3개짜리가 몇 개로? 2개로 바뀌었습니다. 2개로. 자, 얘는 찬물인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활발해야 되죠. 그러면 움직임이 하나짜리가 여기는 2개로 변하는 거예요. 2개로 변해서. 그래서 움직임이 2개, 여기도 2개니까 얘네들의 온도는 서로 또 다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찬물은 온도계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올라가서 열평형을 이루고, 자, 뜨거운 물의 온도계는 온도가 점점점 낮아져서 열평형을 이루고, 이렇게 두 물체가 지금 서로 접촉을 하고 있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으면 찬물은 온도가 올라가고 뜨거운 물은 온도가 낮아진다. 근데 계속 낮아지거나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온도에 다다르는데 그때의 온도를 일정하게 온도가 되고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물체가 접촉을 하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합니다. 결국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다는 거죠. 여기 있던 뜨거운 열이 이 찬물로 이동을 해서 같아진다. 이렇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열평형. 자, 그러면 그림을 볼까요? 자, 여기 뜨거운 물과 찬물의
확대한 그림을 볼까요? 뜨거운 물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선생님 눈이 잘 안 좋아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찬물은 뭘까요? 여기 알루미늄 속 안에, 여기는 알루미늄 컵이죠. 찬물은 하나, 두 개씩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던 높은 움직임이, 여기 있던 열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것, 이게 바로 열입니다. 열. 기억하세요. 자, 고온에서 저온으로 뭔가 이동하는데, 이 이동하는 것을 열이라고 합니다. 또는 열의 이동이라고도 합니다.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반드시 이동을 하는데 그거를 열이라고 하죠. 여기부터 열의 이동 또는 열인데, 그래서 여기서 열이 이동하니까 이 찬물은 그 열을 흡수해서 하나, 두 개, 세 개, 두 개짜리가 세 개가 되는 거고, 뜨거운 물은 네 개짜리가 열이 방출되니까 세 개짜리로 변한 거예요. 결국 움직임이 세 개와 세 개 같은 빠르기로 움직임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뜨거웠던 활발했던 게 둔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입자의 운동이 처음보다 둔해졌다. 근데 얘는 처음에 둔해졌는데 두 개짜리가 세 개가 됐으니까 찬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태, 열평형 상태에 다다른 거예요. 다다른 거. 얘는 부자였다가 가난하게 된 거고, 얘는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였다가 돈이 조금 잃은 거고, 얘는 가난했다가 돈을 조금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이 같아지는 거예요. 형편이 같아지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성적이 높은 성적인데 성적이 떨어졌고, 얘는 낮은 성적인데 성적이 올라가서 둘 사이의 평균은 똑같다. 성적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평형도 우리 인생사와 같아요. 자,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어서 둔해지고, 열을 잃어서 둔해지면 어떻게 돼요?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천천히 움직이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반면 온도가 낮은 물체는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될까요? 운동은 활발해지나요? 둔해지나요? 온도가 낮은 물체. 열을 얻었죠. 열을 얻었기 때문에 더 입자가 활발해지겠죠. 그러면은 가까이 이렇게 있다가 입자가 활발해지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둘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열평형이 되면 두 물체 그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가 같아진다. 활발한 정도가 같아진다. 활발한 정도는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온도가 같아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예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 고등어랑 얼음이 있잖아요. 얼음 위에 올려놓은 생선. 우리가 썩지 말라고 생선 가게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선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 자, 어떻게 될까요? 생선에서 높은 온도가 얼음으로 이동하겠죠. 얼음이 차가우니까. 그래서 생선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은 어떻게 될까요? 열을 뺏기니까 둔해지고, 자, 얼음은 생선에서 열을 받아가지고 열이 들어왔죠. 그래서 얼음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처럼 우리가 여기서 딱 가면 어떻게 되냐?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열의 이동. 자, 뜨거운 돌판과 고기입니다. 뜨거운 돌판과 고기. 뜨거운 돌판이 무슨 온도예요? 높은 온도고, 고기는 낮은 온도예요. 저온.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열이 이동하죠? 돌판에서 고기로 열이 이동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열의 이동은 돌판에서, 뜨거운 돌판에서 고기로 이동합니다. 온도 변화 볼까요? 자, 돌판은 높은 온도니까 이동을 했으니까 열이 나갔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요? 감소. 고기는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열을 흡수했죠. 그래서 온도 증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입자의 운동은, 자, 돌판은 온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둔해지고, 고기는 온도가 증가했죠. 온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활발해집니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열평형 상태를 이루어져서 돌판과 고기의 온도가 같아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박입니다. 자, 누가 더 차가울까요? 찬물과 수박 중에 누가 더 고온일까요? 찬물이니까 얘는 저온이 되고, 수박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고온이 됩니다. 다시 찬물과 수박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산 수박은 미지근하죠. 근데 찬물은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박이 높은 온도가 되고 찬물이 저온입니다. 얘네들을 이제 담그면 수박에 있던 열이 찬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분석을 하면 열의 이동 어디에서 어디로? 수박에서 찬물로. 온도 변화. 그러면 수박에서 열이 나갔으니까 온도는 감소. 자, 찬물은 온도를 흡수했으니까, 먹었으니까 온도가 증가. 그러면 이제 온도를 입자의 운동으로 말을 바꿀 거예요. 온도가 입자의 활발한 정도니까 운동이 내려가서 입자의 운동. 자, 수박은 온도가 감소했죠. 온도가 감소했으니까 둔해집니다. 찬물은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찬물은 온도가 활발해집니다. 이렇게 정답을 적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열평형은 얘네들이 결국 같은 온도에 다다릅니다. 수박과 찬물은 온도가 같아져서 움직임이 같아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하면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입니다.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고온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여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온도계와 물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온도계 알죠? 빨간색이 온도계인데 이 빨간색이 알코올입니다. 얘를 물에 넣어서 온도를 비교하는데 얘가 쭉 올라가다가 딱 멈춥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읽어야 돼요. 올라가는 도중에 읽으면 안 되죠. 자, 액체가 더 이상 빨간색 액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까닭이 뭘까요? 바로 열평형 때문입니다. 우리 열평형이 뭐라고 그랬죠? 물과 온도계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를 열평형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온도가 같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어서 그때의 온도가 물의 온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평형일 때는 온도가 일정합니다. 변화하지 않죠. 온도가 열평형일 때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열평형일 때 온도가 일정하므로 온도 속 액체가 움직이지 않죠. 온도는 변화하지 않는다. 즉 열평형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